어느덧 50줄. 자식들 뒷바라지에 손마디는 굵어지고 남편 뒷바라지에 가슴속엔 살이만 가득 찬 당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일까 싶어 밤잠 설친 적 있으시죠? 점집에 가도 사주가 드세다느니 자식 복이 없다느니 하는 소리만 들리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사실 당신의 그 고단한 팔자 속에 인생 후반전을 바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애들 다 키워놓으니 낳는 게 없어요. 남편은 남의 편이고 자식은 제 살 길 바빠 연락도 없네요. 제 인생은 그냥 껍데기인가요? 며칠 전 상담사를 찾아온 50대 중반 수련 씨가 울먹이며 한 말입니다. 2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갱년기 우울증과 텅 빈 거실뿐이라는 그녀. 사주를 보니 비겁이 강해 평생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정작 본인은 외로울 팔자더군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밤늦게 퇴근하는 남편 저녁상 차리고 주말엔 자식들 빨래, 반찬 만들기.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한테 남은 게 뭐냐고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원망과 후회,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주에 매편이 없다는 건 역설적으로 이제부터 오롯이 나로 살아야 한다는 하늘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비겁이 강하다는 건 경쟁심도 강하고 독립심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껏 그 에너지를 가족에게 쏟았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쓸 차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렁각시 이야기 기억하시죠? 가난한 총각을 위해 몰래 밥을 짓던 각시는 결국 총각과 혼인하지만 끝내 비극으로 끝납니다. 왜일까요? 각시는 하늘의 계율을 어기고 너무 일찍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4060 주부들의 삶도 이와 닮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숨기고 우렁각시처럼 밥 짓고 빨래하며 살았죠. 하지만 설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렁각시는 사라진 게 아니라 변화한 겁니다. 인간의 몸을 벗고 본래의 신성을 되찾아 하늘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각시가 껍질을 벗고 나올 때가 된 겁니다. 설화 속 각시가 하늘로 돌아가듯 당신도 이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껍질을 벗고 당신의 본향, 즉 진짜 자아를 찾아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50대는 더 이상 숨어 살 나이가 아닙니다. 당당히 나를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입니다. 상담사의 말을 들어보면 팔자대로 살아야지 어쩌겠냐며 체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설화 중 가문장 아기 이야기를 아십니까? 부모가 누구 덕에 사느냐 묻자 다른 딸들은 부모님 덕이라 했지만 막내 가문장 아기는 내 복에 산다고 답해 쫓겨납니다. 집에서 쫓겨난 가문장 아기는 거지가 되어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살았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밥을 짓고 배를 짜고 선행을 베풀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복신이 되었죠. 반면 부모님 덕에 산다던 언니들은 평범한 삶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사주에 살이 끼었나요? 원진이 있어 남편과 원수 같나요?
식성이 태고해서 자식과 마찰이 잦나요? 그 매듭을 묶은 것도 전생의 인연이지만 그걸 풀 수 있는 가위 또한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철길이 아니라 당신이 딛는 발걸음대로 새로 그려지는 지도입니다. 상감사는 수련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당신을 위한 일을 하세요. 좋아하는 꽃 한 송이 사기, 맛있는 빵 하나 먹기.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애군을 액땜이라 불렀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그릇을 비우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가득 찬 컵에는 새 물을 부을 수 없듯이 고난은 당신 안에 낡은 것을 비워내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지금의 외로움은 신령님이 당신에게 주신 자유라는 선물입니다. 그녀의 사주를 보니 재물운은 약했지만 식상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식상은 표현력, 창조력, 소통의 에너지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먹이느라 억눌렀던 그 에너지를 이제 밖으로 펼칠 때가 온 거죠. 배우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말을 뱉으며 사십시오. 글을 쓰시든, 그림을 그리시든, 노래를 부르시든 상관없습니다. 설화 속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 장군이 된 건 온달의 팔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평강이라는 변화의 계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이 시련은 인생 이막의 평강공주가 되어줄 전환점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십시오. 운을 바꾸는 개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입술에 덕을 쌓으십시오. 팔자 타령 대신 덕분입니다를 입에 달고 사세요. 말에는 기운이 실립니다. 재수없어. 팔자야. 라고 하면 정말 그런 기운이 모이고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라고 하면 복된 기운이 돌아옵니다. 둘째, 집안에 낡은 물건을 버리듯 마음의 부채감을 버리십시오. 자식에게 못해준 것, 부모님께 불효한 것, 남편에게 잘못한 것에 매여 있으면 미래의 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후회는 거기까지. 이제는 앞만 보십시오. 셋째, 설화속 구미호가 사람이 되기 위해 100일을 참듯 당신도 딱 100일만 스스로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해 보십시오.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정갈하게 차린 일첩반상이 당신의 기운을 바꿉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합니다. 넷째, 몸을 움직이세요. 요가든 산책이든 춤이든 상관없습니다. 막힌 기운은 몸을 움직여야 풀립니다. 땀 흘리고 나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50대 이후의 사주는 타고난 숙명보다 내가 만들어가는 후천운의 영향력이 훨씬 커집니다. 이제 자식 걱정은 그만 접어두세요. 자식은 제 팔자대로 삽니다. 당신이 아무리 걱정해도 자식 인생은 자식이 책임집니다. 대신 거울 속의 당신을 보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다독여 주세요. 주름진 얼굴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인정하고 그 무게만큼 단단해진 영혼을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쓰다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가장 단단하게 여문 가을의 열매입니다. 봄꽃은 화려하지만 금방 집니다. 가을 열매는 소박하지만
오래가죠. 지금 당신이 바로 그 가을 열매입니다. 수련 씨는 상담 후 3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서예학원 등록했어요. 붙잡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제 제 밥은 제가 알아서 먹는다고 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이미 당신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찬란한 노후를 제가 온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복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